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또 도리도리 윤시번, 윤짜장, 구수의 신화, 특수부 출신 검찰청장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하지만 사실은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윤석열이 왜 그토록 MB 정권 시절이 쿨했다고 말했는지 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시절이 가장 좋았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2008년 이른바 BBK 특검의 파견검사로 나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를 만들었던 인물인데요. 그는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주요 요직만 다니며 승승장구하는 검사가 됐습니다. 이때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최고 특수통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 윤석열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특수1부장, 대검범죄정보 2담당관, 중수 1, 2과장 등을 거쳤는데요.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 수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보직은 대검범죄정보 2담당관이었는데요. 당시 대검범죄과는 1과와 2과, 크게 두 개의 조직으로 운영됐습니다. 각 담당관 산하에 8명의 수사관을 뒀고 이들은 청장 직할 부대로 운영되며 각종 범죄 정보를 청장에게 직보했는데요. 두 개의 범죄정보 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의 지휘를 받았는데 당시 범죄정보기획관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1과는 주로 범죄 첩보, 2과는 동향정보를 수집했는데요. 1과는 제보나 2과에서 올라온 범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내사 단계에 준하는 범죄 정보를 만들었고 이것이 일선 수사부서로 내려가 굵직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범죄정보 2과가 하는 활동이었는데요. 범죄정보 2과는 원칙적으로 범죄 관련 동향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한 탓에 청장과 기획관 그리고 담당관이 사실상 업무 범위를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상대적으로 검찰 조직을 적극 활용했던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특히 우병우 기획관, 윤석열 담당관은 동향정보도 광범위한 범죄정보에 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동향정보를 수집했는데요. 당시 이 조직에서 일했던 수사관들이나 활발하게 접촉했던 기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윤석열 전 청장이 담당관을 했던 시절에는 범죄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각종 동향정보, 언론사 관련 정보 및 기업 인사 정보 등도 보고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윤 전 청장은 당시 수사관들의 동향정보 범위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삼성 관련 내부 정보 등도 주로 보고됐습니다. 8명의 수사관들은 당시 하루에 2개의 동향정보를 담당관에게 보고했고 담당관이 이중 신뢰가 높은 5개 내외의 정보를 추려서 이를 기획관과 검찰청장에게 보고했는데요. 그리고 청장이나 기획관은 당시 이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당시 기준으로도 사찰이라고 볼 법한 것들이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범죄 정보에 당시 야당 의원들 관련 동향 정보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이런 사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했고 윤석열 우병우 라인 역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윤 전 청장이 각종 정보들을 보고받은 것은 범죄정보 담당관 시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역임했는데요. 중앙지검에서도 이런 동향 정보들을 수집한 거죠. 문제는 중앙지검 범죄정보과 역시 특수일부장 소속이어서 윤 전 청장은 이후에도 막대한 양의 정보를 손에 쥐고 들여다봤는데요. 결국 이런 범죄정보 활동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큰 문제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예 국회 정보 등의 수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전 청장 시절에도 법적 근거 없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검범죄 정보 담당관실은 결국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당시 범죄정보 담당관실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각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보까지 국정 운영에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정권의 이런 정보 활용이 선을 넘으면서 벌어진 일이 바로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이런 흑역사로 인해 현재 범죄정보 담당관실은 수차례 이름을 바꿔 상당 부분 규모와 역할이 축소됐고 현재는 민관 관련 범죄 첩보는 거의 손대지 않고 있는데요. 공직 사회 관련 범죄 정보만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범죄 정보 활동의 문제를 자인하고 역할을 축소시킨 셈인데요. 윤 전 청장이 임의로 범죄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불법 정보 활동에 동원하는 일은 청장이 돼서도 계속됐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였는데요. 수사정보정책관은 윤 전 청장이 맡았던 범죄정보 담당관이 이름만 바꾼 조직입니다. 윤 전 청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 관련 정보들을 수집했는데요. 이는 과거 범죄정보 담당관 시절 몸에 익힌 관행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윤 전 청장은 자신이 범죄정보 담당관을 맡았을 때만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정보 담당관실에서 해왔던 통상의 업무만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가장 정권이 신뢰할 사람을 범죄정보 담당관에 임명했고 윤 전 청장은 그 어떤 검사보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그 활동에서 국회는 물론이고 기업 관련 동향 정보 및 언론 동향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윤 전 청장의 재직 시절 논란이 불거졌던 판사 사찰 관련 사건에도 이 조직을 동원한 거죠. 결국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했고 그 정부를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바쳤습니다. 그게 이명박이었고 그게 MB 정권이었던 거죠.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마음대로 뽐낼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는 당연히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